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놀러 다니고 싶은 날씨이죠.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어딜 가기가 꺼려지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돼서 예전같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재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슬금슬금 오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900달러를 일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도 1,900달러 선에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 속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약 637억 원 규모인데 OKEX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 637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움직임이죠. 보통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 속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방송국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 또한 비트코인의 매력을 발견한 것일까요?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언급이 나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이자 큰손 짐 크레이머는 순자산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예정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주요 경제 프로그램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순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최근 고점인 12,500달러 부근부터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크레이머는 미국 시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큰 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포브스 선정 돈을 가장 잘 아는 3인방에 들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같이 등재된 인물이 워렌 버핏과 마틴 그리스퍼니니 만큼 상당히 유명한 인물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영향력도 있는 것이겠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크레이머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필요하기에 금과 신흥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해킹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뭐가 제일 나쁜 일인지 알고 있나? 당신 자식이 금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는 결코 드물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암호화폐를 보유할 필요성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향후 일어날 인플레이션에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암호화폐 1%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 언급했습니다. 올해 봄에는 전설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또 다른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음을 알렸고 이후 나스닥에 등재된 기업들이 정식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서 확실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급속한 흐름을 보이는 시점이 미 금융통화청이 일반 은행에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 인정을 하면서 이러한 급격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에 나오는 크레이머 또한 비트코인이 가고 있는 입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 볼 수 있겠죠. 분명 크레이머의 이러한 행보가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얼만큼의 성장성을 보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얼마 전 5개국의 재무장관을 모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했었죠. 그때 당시 이미 167페이지에 달하는 규제 초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초안이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MICA 초안 유출을 했다. 가상자산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 취급하겠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마케닌 크립토 에셋 줄여서 MICA로 불리는데 초안 내용이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출본은 27개국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미디어는
이는 유럽이 가상자산을 다른 적격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며 이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제안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유무는 현재로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 특히 유럽 내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부분들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확실하게 분류를 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는 걸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더욱더 확실하게 커질 수 있으며 아까부터 언급드린 인식의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기사에 나온 대로 현재 이 내용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년 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 유독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을 새로 낸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새로 낸다. 인도 정부가 다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인도 내각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법안에 관련되는 내각 회의가 예정된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의 도입에 대해서는 행정이 검토하고 있어 재개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인도 의회의 회기가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여서 새로운 진전도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금지하는 법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에 우려됐던 암호화폐 거래 전면금지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약 170만 명 이상의 인도 내 암호화폐 트레이더 및 거래 서비스 제공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인도에서 암호화폐 금지에 대해 내용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부터 금지한다, 안 한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전면 금지하겠다 딱 나온 것 아닙니다. 조금의 희망은 있는데요. 일부 경제학자의 경우 인도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경제가 10년은 퇴보할 것이다 언급한 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잠재적 파급력은 엄청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소식이 나온 후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영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 언급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는 인도 가상자산 거래금지법 추진은 정말 실망스럽다 언급을 했습니다. 빵영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인도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새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의 태도의 변화가 실망스럽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산업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빵영의 언급처럼 실제로 암호화폐 산업의 경우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사용 사례도 늘어나는 만큼 각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인도의 이러한 금지 움직임이 다시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일같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플렛의 한 회원사가 유럽 내 카드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은 호주 핀테크 유니콘이자 리플렛 회원사인 에어월렉스가 유럽 내 신규 카드 결제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명의 경우 월드 클래스 페이먼트 억셉턴스로 코로나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용도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에어월렉스의 경우는 중국인이 만든 호주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중국의 거대 기업 텐센트의 막대한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텐센트의 위챗페이와 에어월렉스의 연동을 생각하고 있다는 찌라시가 돌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번에 신규 카드의 경우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현재 아쉽게도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전 솔루션 이름으로 보자면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리플사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확장만큼 많은 분들이 바라는 XRP의 높은
가격 상승도 동반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XRP 참 애증의 코인이죠. 그래도 6개월 동안 40%가 상승했으니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승장이 왔을 때 여태의 호재가 폭발하며 두단문하는 모습 꼭 보고 싶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47포인트 대비 4포인트 하락한 43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다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내려간 것과는 달리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천천히 우상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 지수의 경우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다 볼 수 있는데요. 9월 말쯤에는 다시 한번 70까지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저는 다음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금방 다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